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먹기 충족 훈련입니다. 먹기라는 것은 음식을 즐기면서 식욕을 충족시키는 행동이죠. 이 먹기 행동을 지배하는 게요, 느끼는 데에 있는 식욕 중추가 지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뇌는 생각하는 뇌, 대뇌 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느끼는 뇌, 이것은 이제 시상 또는 변형계, 이 뇌의 심부에 있습니다. 또는 시상하부, 여기에 이제 식욕 중추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 식욕 중추에서 배고픔, 먹고 싶음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기를 시작하게 되죠. 일단 먹기를 시작하면은 얼마까지 먹게 되느냐, 얼마를 지나야 우리가 이제 숟갈을 놓게 되느냐, 이게 바로 식욕 중추에 있는 식욕점이라고 합니다. 식욕점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그만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 먹게 되는데요. 식욕점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숟갈을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포만감 그리고 만족감입니다. 포만감이라는 것은 배가 부르다, 든든히 먹었다, 이런 느낌이고요. 만족감이라는 것은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포만감은요, 물론 이제 식욕 중추에서 느끼는 거긴 하지만은 위의 용량, 이걸 이제 기능적 용량이라고 합니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얼마나 늘어난 것을 느끼느냐, 이게 이제 기능적 용량인데요, 위의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 용량이 큰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적은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겠죠. 반면에 만족감은요, 위 용량보다는 이 식욕 중추에 있는 식욕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욕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먹어야 충족이 되겠죠. 식욕점이 낮은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충족이 잘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제 영양 결핍 시대를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아마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을 텐데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 이때는요, 이 먹는 것이 정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칼로리도 부족했고요, 영양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의 문제였고요. 이때는 먹기가 뭐에 의해서 주도가 되냐면은 배고픔, 그리고 포만감에 의해서 주도가 됐죠. 이 배고픔과 포만감에 의해서 주도가 될 때는요,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만도 되지 않죠. 그래서 과거 영양결핍 시대에는요, 비만이라고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동물이 그렇죠. 모든 동물은 배고픔 그리고 포만감에 의해서 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만이 없죠. 지금은 다 영양 과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체중이신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요, 정말 모든 분들이요, 최소 3개월치 이상의 식량을 갖다가 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몸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충분하죠. 필요한 거는요, 정말 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식량이 충분할 때는요, 중요한 것은 주도되는 것은 배고픔과 포만감이 아닙니다. 뭐에서 주도가 될까요? 먹고 싶음과 아까 말씀드렸던 식욕점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이 먹고 싶음과 식욕점에 의해서 주도가 될 때는요, 거의 대부분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이 비만이 되는 거는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비슷해진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만 있는 거죠. 지금은요, 전부 다 이 먹고 싶음, 그리고 식욕점, 이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흔히들 식탐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이것을 이제 이유로 드시는데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은 바로 힘듦과 지나침이죠. 내가 일상 또는 일 또는 공부 또는 관계에서 힘들고 지나쳐요. 그러면은 이 먹고 싶음과 식욕점이 높아집니다.
이 힘듦과 지나침을 높이는 것, 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걸 하죠. 생각이 많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많이 보거나, PC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뇌가 과로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또 힘듦과 지나침이 되는 거죠. 예민한 사람도 힘듦과 지나침이 더 잘 일어나고요. 쉬지 못하고 비숙면을 하는 사람들도 더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힘듦과 지나침이 있는 분들은요, 배고픔을 잘 못 느낍니다. 배고픔보다는 뭘 느낄까요? 배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뭔가가 땡겨요.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허기짐이라고 합니다. 네, 허기짐을 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식욕점이 높아지는 이유가요, 네, 먹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먹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 삶의 유일한 낙은 먹기다. 네,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도 식욕점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먹기 산만이라는 겁니다. 먹으면서 먹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딴 걸 하는 거죠.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TV 보기, 스마트폰 보기, 신문 보기, 책 보기. 아니면 요새는 사진을 찍습니다. 네, 먹기 전에 사진을 찍죠. 그리고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뭐 인스타에다가 포스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도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먹기에 산만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 이게 식욕점으로 가지 않고 이게 분산이 되니까 식욕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요, 빨리 먹기와 주섬주섬 먹기입니다. 네, 빨리 먹기를 하면은 네, 식욕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위 용량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느끼게 돼요? 잘 먹었긴 했는데 먹고 나면은 네, 배고픔도 해결했고 잘 먹었는데 먹고 나면은 위가 불편해지죠. 이게 이제 빨리 먹기입니다. 주섬주섬 먹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섬주섬 먹기는 네, 이것도 주섬주섬 먹기 할 때는요, 먹기만 하지 않습니다. 뭔가 딴 걸 하면서 주섬주섬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먹기 산만하고요. 그리고 계속 오래 먹기 때문에 이게 먹어도 식욕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위가 커져서입니다. 아까 제가 위의 크기가, 기능적 크기가 이 포만감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위는요, 뭐 적게 먹을 때가 있고 많이 먹을 때가 있는데 이 적게 먹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먹어서 늘어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과 폭식했을 때 그 늘어난 위의 용량을 갖다가 기억하게 되거든요. 네, 커져 있으면은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식을 해서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뷔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스를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많이 먹잖아요. 이럴 때 위가 커지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요, 만성 탈수라는 겁니다. 물 대신 커피, 차, 음료를 먹을 때 이럴 때는 몸에 물 부족이 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은 물 부족이 아니고요, 약 2% 정도의 물 부족이 오는데요. 이럴 때는요, 몸의 생리가 바뀌어 가지고 목이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목마름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될 때 물을 안 먹고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식욕점이 높아지는, 정말 극한적으로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먹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억제했을 때입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나쁜 음식을 가려 먹기. 네, 사실 먹고 싶은데 가려 먹기라는 게 안 먹는 거거든요. 또는 좋은 음식이라고 골라 먹기. 좋은 음식이 꼭 맛있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고 그냥 좋다고 해서 먹는 음식, 골라 먹기. 이럴 때 식욕이 억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대리 만족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요새는 대리 만족을 해요. 네, 어떻게 대리 만족을 할까요? 예, 먹방으로 대리 만족을 하죠. 본인이 먹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생각으로, 사실 먹는 것은 맛으로 느끼는 건데 생각으로 보고 듣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죠. 이럴 때도 식욕이 억제가 되고요. 가장 크게 억제되는 것은 역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식욕을 갖다가 세게 억제를 했을 때, 그럴 때 식욕점은 극한적으로 높아져서 그것이 뻥 터지면은 정말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먹고 싶음과 식욕점이 높아지는 이유를 아셨으니 이제 먹기 충족 훈련을 해볼까요? 모든 뭐 완치 훈련, 쉽게 하기 훈련도 마찬가지지만은 충족 훈련도 결과를 뭐 관리하거나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을 해결하는 훈련입니다.
네, 첫 번째 훈련은 그 첫 번째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예, 그게 내 몸만 회복 훈련, 그리고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예, 가장 쉽게 시작하는 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하루에 뭐를 해도 10%덜 하기, 이래서 남기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고 스마트폰, PC, TV를 많이 하는 사람은 줄이기를 해야 되겠죠. 예민한 사람은 둔감 훈련, 쉬지 못하는 사람은 쉼 훈련, 숙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숙면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일상, 일, 관계에서의 쉽게 하기, 이런 훈련으로 이어가는 게 내 몸만 회복 훈련과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먹기를 함유하는 사람들은요, 먹기 외에 다른 즐거움과 보람을 자꾸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먹기에 집중되는, 즉 식욕적을 높이는 것을 갖다가 줄여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먹기 충족 훈련을 해볼까요? 먹기 충족 훈련은 아까 이미 이제 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한다 그랬잖아요. 이 일정한 시간에 반드시 하는 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해야 되죠. 음식의 종류와 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먹는 것,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이걸 이제 간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시간 맞춰서 반드시 먹는 것, 간식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이렇게 먹으면서 주식, 간식만 가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음식의 종류와 양은 전혀 가리지 말고, 골라 먹지도 말고, 가려 먹지도 말고, 그냥 꼴리는 대로 먹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고요. 이렇게 먹으면 금방 많이 찔 것 같잖아요. 근데 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두 번째가 물 2리터 마시기죠. 이 물을 잘 못 마시더라고요.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물 대신은 안 됩니다. 뭐 차로 마신다든지, 이거는 이제 물이 아니고요. 물은 이제 순수하게 맹물, 네, 뭐 그것이 뭐 생수건 정수기 물이건 맹물을 마시면 됩니다. 제일 쉽게 마시는 방법은 음식 또는 음료와 함께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 먹고 물 먹고 음료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물 2리터를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느리게 먹기죠. 느리게 먹기라는 것은 한 끼를 갖다가 30분 이상 먹기, 이것이 느리게 먹기입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권하는 방법이 이 티스푼을 먹기인데요. 한 술을 뜨는데 조금만 뜨라는 거죠. 그래서 야금 깨지락 오물오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30분을 넘기게 됩니다. 네 번째가 먹기에 집중하기입니다. 아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오로지 먹을 때는 먹으면서 맛을 음미하고 먹는 음식에 감사하고 이 먹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요, 닥터유의 한입 한 모금이 있습니다. 네, 음식 한 입, 물 한 모금. 이게 아주 단순하죠. 음식 한 입, 물 한 모금, 음료 한 모금, 물 한 모금. 이렇게 뭘 먹을 때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이래도 느리게 먹게 되고요. 음식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식욕점을 낮추게 됩니다. 자, 식욕점을 낮추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욕구 충족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욕구 충족 훈련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등 해서 식욕이 억제되어 있을 때, 아니면은 감량 시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사전 최대 충족이 있는데요. 이 욕구 충족 훈련은요, 닥터유와 함께 할 때나 아니면은 닥터유 10kg를 통해서 훈련을 할 때에만 적용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동안 식탐이나 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라고 탓만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나요? 그래서 항상 주의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부터는 먹기 충족 훈련을 해보세요. 2주 정도면은요, 먹기가 자유로워지고 체중도 저절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서서히 감량하게 됩니다.